국회 그 문방위 위원회,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그 제일 따지는 게 BS입니다. BC. 그게 뭐 베네핏 코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코스트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9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12월 30일 날 국회 문방위에서 설립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공개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있으면 김영 박사님과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부터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실 확보를 못했어요. 마침 내가 그때 기재부 문학과 출장을 갔다가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름을 걸어주고 올해도 이제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영일 팀장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문방위의 그 문방위원인 박창식 의원도 동원하고 또 거기에 최미애 의원 또 우리 대구의 그 의원하는 유성걸 의원 이런 분들을 동원을 해서 이번에 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조금 전에 지재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 30일 날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한번 막 세워졌다 또 넘어갔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걸 또 도에서 이시영 지사는 대청택 쪽을 어디로 하려고 이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 정보를 우리 이영희 팀장이 알고 얘기해서 백방으로 또 기관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오도록 해서 사실 이 사업이 도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도사업이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화유성이라는 3대 지표 중에 들어가더라고요. 경제, 부흥.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하면은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확실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그 세계영상위원회 서울사무소를 서울에다가 개소식을 하면서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청에서 150명의 사무실을 열어주고 있다. 150명이. 이런 영화, 드라마, 창작하는 분들, 이런 사무실을 무슨 사람 가서? 영상 사무실이 무슨 빌딩이? DMC. DMC 그 빌딩. DMC 빌딩 거기에 150칸이나 거기저기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영상문화가 참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이 정부에서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잘 운영이 되면은 우리가 참 영상교실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지 않나. 지금 최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또 우리가 지금 힐링시티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여기에 같이 함께 가면 상당히 좋은 어떤 작품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이 오신 거 보니까 평소보다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거예요.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들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도 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도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또 보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처음에 예정지로다가 선정을 했을 때 예. 청주시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죠? 네. 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주보다 낫다는 것은 두개 항목밖에 없거든요. 조망권하고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됐다는 거. 예. 그죠? 근데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청주에서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그 충북이나 저희 연구원이나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안을 대상지로 딱 정해가지고 한 지역을 주셨는데 그게 청주시 연초제조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연초제조창은 그 도심 한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좀 모델이 이 제천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어요. 여기에는 좀 자연적인 자연 환경을 활용한 모델이고 청주는 도심 속에 있는 어떤 모델로서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청주시장님이 그 연초제조창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연초제조창의 이용을 불가라고 딱 하셔가지고 충북에서 사실은 충북도에서 청주시장님을 만나고 설득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들어갔어요. 청주시에서 그러니까 연초제조창을 예. 모델로다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청주시장님께서 대중문화 쪽으로는 본인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연초제조창은 대중문화 쪽의 시설로는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연구 용역하면서 예.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충분하게 잡았다라는데 예. 저희들이 그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예. 그 연간 그 운영비가 2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저희들 그 11호다가 순수하게 11호다가 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예. 이 지자체에서는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한 7억에서 10억 이내로 잡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C 분석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요. 그 마지막에 그 BC 분석에서 그 수치를 좀 적당하게 맞추느냐고 투입되는 그 비용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 비용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게 뭐 사실은 이거 BC가 적정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뭐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저희가 최초로 잡았었던 것이 10억 언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10억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오는 그 비용,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 보고서거든요, 그죠? 예, 예. 네, 물론 이제 그 운영비를 많이 적었다 하지만 예. 보고상에는 25억이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간담회 할 때는 12억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랬다가 또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또 4억 1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운영비가요. 이게 운영비가 이게 인력 차이도 아니고 어떻게 25억에서 4억씩으로다가 인력 운영비가 줄 수가 있는지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큰 규모를 운영을 하려면 4억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업이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 가장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예. 그 재정 박사님 전문가들이 예. 한 거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죠? 예. 사실 이 요구에서 보면은 그 운영비를 좀 과다하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 잡았다 그러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은 25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재정 박사님이 봤을 때도 이 정도 규모를 운영을 한다면 25억 이상은 들어가겠죠? 20억 언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시느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진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 컨진원이라든지 영진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유치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여기에서 운영비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에
방안에서 굉장히 이 그 폭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일산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그 관료월드나 드라마 센터 같은 경우 있죠.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입 창출을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운영비에는 못 미치겠지만, 예, 예. 규모가 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보통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아, 그거는 저 구체적으로는,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좀 대외비라서 많이, 박사님께서 진단 그 운영비를 2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거기 프로그램들이 다 더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 시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청의 면적의 운영비를 갖다가 제가 방문해서 아주 본 금액이 4억 한 3천 정도 나오는데 4억 3천 나오는데 그가 실제 운영비지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거는 수익 창출해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기 그 박사님께서 용역하십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경상비 산정회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다른 사업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참고한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문화산업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 자체가 많이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창작 예술 지원 네, 프로그램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술 지원은 대부분 100% 지원금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낸다거나 내서 온다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운영비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예. 우리 이영희 수장이 방금 보충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말씀 같은데 우리 최경 박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시청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1,700 정도라고 했는데 운영비는 예상되는 운영비고요. 수익 창출은 그 다음에 문제지 운영비는 운영비입니다. 그죠? 뭐 수익을 잃어서 제키니까 운영비가 4억 1,200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예. 위험한 말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인건비 산정에서 직원을 6명으로 했습니다. 그죠? 예, 영국의 기획팀이 3명, 기술 및 시설팀이 1명, 행정팀이 1명, PM 1명. 정말로 6명으로 이 시설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은 인건비를 그러니까 별도의 뭐 청소라든가 예. 뭐 기타 또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는 이 순수한 예, 직원 개념, 정규직 직원 개념이죠. 예, 더 이상 6명 이상은 필요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정규직 3명하고 청소 3명을 6명 했는데 청풍영상위원회 직원들이 7명 있습니다. 그 직원을 같이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청풍영상위원회 7명에 3명을 이거 빼면 그럼 청풍영상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직원을. 이걸 뺀다고 치면. 거기에 위탁운영을 주기 때문에 같이 사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연목대로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우선인가, 지역 여건에 타당한가. 저희들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메인 시설이 창작 레지던스입니다. 여기 대해서 운영 주체자가 누가 되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운영비에 따른 그 수입과 지출이 잘 맞아서 원만하게 끌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천에 보면 이해수시가 감성마을은 지자체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박동희 씨 같은 경우는 토지가 원주 통영 네 군데에서 이 사람의 그 브랜드를 막 서로 각축을 다투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의 그 고동시 깊은산소 옹달샘도 콘텐츠에 따른 상당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되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 창작 레지던스가 운영 주체자가 되면서
누가 이 경쟁력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전북 지자체가 이 문필가를 영입하는 거에 지금 눈이 번뜩이고 있으면서 한 분은 너무 여기저기서 땡겨가려고 해가지고 포기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게 트렌드처럼 유행이 되고 있으면서 너무나 그 성공 사례가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개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창작 레지던스가 주체가 돼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케팅 중에 큰 투기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나갈 것인가를 아까 우리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20억이라 되니까 우리 또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막 열정이 크셔가지고 막 답변을 뒤에서 보충 답변을 하시는데 다양한 그 재원 방안을 위해서 그 운영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 여기 수입 안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유해수 씨 화천 사례가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보시는데 그 성공이라는 거를 기준을 어디에다 잡냐에 따라서 그거를 성공이냐 실패냐가 굉장히 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들어가는 돈 대비 산출 액수를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딱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사업이다, 성공 모델이다라고 보는 거는 그 자체 이회수 씨한테 그 집 지어주고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고 하는 그 돈에서 직접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화천이 알려지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주변에 주유소 이용하고 그 주변에 가게 이용하고 음식점 이용하고 그다음에 화천이 네임밸류가 올라가면서 화천의 다양한 뭐 축제라든지 참여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 전체 모델로 봤을 때 그거는 성공 사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로 그러한 작은 그 마을 그 집 하나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끌어온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 전체 그 화천의 시의 전체 운영에서 봤을 적에 굉장히 플러스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도 영상 창작 클러스터도 요거 자체 운영비 들어간 거에서 수익 얼마 낼 수 있느냐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라고 했을 때는 유해수 생각랑 똑같이 유해수 씨 그 지원 창작센터랑 똑같이 이것도 마이너스가 날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지원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이거를 통해서 전체 제천시를 얼마나 알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누구 하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 올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사실 1년 내에 뭐 2년 내에 히트작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히트작이 나오고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이 한 편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것이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포지셔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창작자들한테 제천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기 왔을 적에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다 조금만 덧붙이면요. 사실 저도 여기 제천에다가 짓는 거를 처음부터 찬성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천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꼭 여기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돌면서 사실은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제천을 제 발로 찾아와서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에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것도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지역이 많이 알려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창작물 어디에선가 녹아 들어가게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단순히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분기점이 아니더라도 제천시에
충분히 앞으로 다른 쪽에서 관광이라든지 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다른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굳게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사님 리솜에서 혹시 주무셔 보셨어요? 아니요. ES 콘도는 가보셨어요? 예? ES 콘도. 아니요. 몰랐어요. 거기 가보시면 아마 예. 이거를 짓는 것보다 그냥 그걸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실거예요. 예. 레지던스라는 게 뭡니까? 숙박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 예. 이 연수 시설이 참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ES를 예를 든 것도 큰 거물이 와서 예. 특별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작이 뭡니까? 결국 스토리입니다. 예. 섬에 관계된 영화를 찍으려면은 어디 가서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창작적인 개념을 많이 심겠어요. 섬을 가야 됩니다. 바다에 대한 영화 극본을 하나 쓰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바다에 가서 못 익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레지던스에서 연선 개념이라든가 아까 뭐 카페나 아주 너무 용역 보고서에 보면 완전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 제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다음에 한번 꼭 리솜과 ES 콘도를 한번 좀 방문하셔서 한번 주무셔 보셔가지고 제천을 더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한 말씀 더 붙여드리면요. 이 창작센터가 기존의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숙박시설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 드라마나 영화를 창작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혼자 들어가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갖고 거기에서 쓰는 게 시나리오가 되고 이제 대본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게 협업 작업이 되고 굉장히 전문화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람들이 머리만 맞대고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세계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다른 드라마도 보고 그 장면을 틀어보고 같이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뭐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시나리오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아카이브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영상을 틀어볼 수 있는 그 시설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작업 집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되는 점차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이 굉장히 전문화되는 트렌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시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요, 이렇게 포션 맞춰섰어요. 어떻게 맞춰섰냐면, 미국의 유니버시티에 가면 가벤 세트장부터 해서 각종 영화 소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이냐면,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그게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가 만드는 그런 타운을 만들라고 되겠었는데 요게 국비 지원이 좀 못해서 우선 창작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남는 여분에다가 미국 유니버시티처럼 원스톱 영화 촬영을 만들겠다. 그 이유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다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세계 영상도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전당 2,200억짜리 영화를 하기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화의 도시는 부산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중간인 제천에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포스트 프로덕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제천부터 경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후반작업은 분명히 저희들이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내가 저쪽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20억 원은 들어갈 거 없고 아까
아까 뭘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지만 최재형 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제 그 편지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요. 그 용역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그 문화계통에서는요. 저국에서는 모두가 지원하는 돈 그걸 따져서 20억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저는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자 5억분이 운영비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있어요. 말씀하시면 자꾸 5억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장도 진짜 있지만 이제 최근 부장님이 하신 거는 인건비 4억, 경상비 13억, 사업비 5억, 홍보 마케팅비 8억 7천, 8,700, 자본비 1억 2천, 예비비 2,500인데 예비비, 자본비 이거 빼자 이거예요. 홍보 마케팅비 반을 주자 이거예요. 8,700짜리. 사업비 5억 7천짜리 반을 주자 이거예요. 경상비 13억짜리 반을 주자 이거예요. 그래도 인건비 이거 사업 잡으셨는데 좀 더 잡고요. 잡기 때문에 그래도 최하 아무리 안 써도 10억에서 15억은 필수 경비를 물론 그 경비에 들어가는 데에서 우리가 수익 창출 얼마나 많이 하면 상세는 되겠죠, 그죠? 근데 최하 15억 내외는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냥 100% 우리가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수익을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지. 수익을 하면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운영에 묘를 길러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것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도 지금 이거 처음 부딪힌 상식이고 용역만 지금 들어서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용역도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 가면 오히려 잘하면 또 돈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나는 그래 좌우지간 저 큰 건물 국비를 100억 이상 지금 국도비를 한 130억 이상을 130억 도자 140억을 얻어서 우리의 자산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140억 조정이 우들러 하면 얻어와봐요. 얼마나 힘든가. 150억 되겠습니다. 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국의 그 4년제 대학교 중에서 영상이나 영화가 40개 이상이 되고요. 영상이나 영화가 있는 전문대학이 9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늘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 대한 무궁무진한 발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화의 웅성 아니야 문화의 웅성.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도에 또 좀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 15억 잡자 이런 얘기가 15억 잡아도 또 수입을 또 일부 들어올 테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또 돈도 좀 지원받고 또 국비 또 그때 가서 이거 우리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좀 더 주시오 해갖고 더 넣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때 가서 누가 시장하는지 모르는데 돈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산림공원 과장님. 예, 이건 산림공원 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청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영상산업을 제가 초창기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2005년도에 저희가 제천국제음악연이 어차피 시작되고, 그 전에 2004년 12월에 전국 영상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상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 영화제 시작할 때 제천에서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됐고, 그러나 제천국제음악연회가 지금 8회째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 제천에서 유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영상도시로 가는 하나의 쟁점을 찍는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늘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제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가져간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비난 여론 내지는 뭐 어떤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그 박사님의 최종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다분히 지금 아까 양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레지던스라든지 어떤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별로 돈이 안 되는 그런 돈이 좀 이게 되겠나? 그 레지던스도 단가를 계속 낮춰줘야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뭐 시에서 지원해주던가 이래서 사람들이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 돈이 안 되는 쪽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센터 심지어 1층에는 저희들이 그 영화를 촬영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50평 정도를 저희들이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영화를 한 15편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영화 촬영 시설 같은 거를 그쪽에 일부 그것은 빈 공간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그런 영화 촬영 시설 같은 거를 그것도 입증시켜서 어떤 그 수입을 창출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떤 수익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기본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BC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이 1.98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편익이 어떠한 부분이 1.98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것도 좀 궁금하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뭐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뭐 작게 해도 축제 하나고 1억 들여서 하는 것도 지역 축제가 될 수 있고 10억 들여서도 지역 축제가 될 수 있고 그게 100억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역에 걸맞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취입 대비 산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라는 거는 진짜 운영을 하는 그 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넉넉히 잡은 거는 BC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제천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떨 것인가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쪽에는 염두에 두고 이거를 좀 사실은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10억 전후로 잡았었는데 BC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뻥튀기를 뭐 하룻밤새 좀 한 상황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창작 활동 지원은 사실 돈이 그냥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창작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이 창작 지원도 100% 제천시가 창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북도에서도 창작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국가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창작제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진위에서도 창작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그 단체들하고 MOU를 맺고 니네가 지원을 하되 시설을 우리 시설을 와서 이용을 하게끔 해라. 근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면 이게 안 될 텐데 사실 지금 창작자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뭐 영진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이거 언제 들어서느냐고 아까 뭐 상암동 DMC라든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DMC도 사실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DMC의 그 시스템 자체가 사무실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시나리오 집필하기에는 좋은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창작자 집필 공간이 있다면 너도 나도 가겠다라고 할 것이다. 자기네들 줄 세우기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돈을 쥐고 있는 콘진원이나 영진이랑 연계를 해서 그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의 장소를 여기에다 라고만 넣어주면은 이 창작자 활동 지원비도 뭐 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원비를 일부를 여기에다가 이용하는 시설 이용비로 사람들이 그 지원비를 여기에다가 지불하도록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이것도 감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교류 지원 같은 거는 컨시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국제교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게끔 해라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제 프로그램은 별도로 돈을 안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게 제천 영상음악대였습니다. 근데 제천 영상음악대는 영화음악대요. 음악영화제요. 네. 제천 음악영화제는 그것만 수익 대비 수익을 딱 뚜껑 열어보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그냥 무작정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제천 음악영화제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천을 알린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제천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업이고, 제천을 문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라고 포지셔닝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지금 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곳이 될 수 있고, 이 청풍 호반에서 라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면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 있고, 이 아카이브 구축 운영도 국가에서 드라마 아카이브 같은 거,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려 한다든지,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러한 들어가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진짜 누가 어떻게 얽혀서 이러한 국가 사업을 이쪽으로 연계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운영비에서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건데, 요 운영비는 여기에서 전기, 수도, 청소, 청소를 담당하시는 사람들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이 여기에 다 평당 비용 단가로 계산되어진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쪽 창작 지원비를 받아서 이걸로 여기에다가 지불을 하면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홍보비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얼마나 발로 뛰어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BC 분석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경제학적으로 좀 복잡한데, 이제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냐,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세금을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쯤 지불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국민의 수로 곱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국민의 수로 곱해서 그거를 비용으로 하고, 편익으로 하고, 사회적인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라갖고 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 대비 사회적으로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큰지를 보는 게 BC 비율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문화시설에 대한 편입 분석을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쓰이는 경제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 경제성 분석은 별도의 기관을 둬가지고 의뢰해서 만들어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처음에 여기 갈 때 국제음악영화제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